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올해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 광복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컸는데요. 원주에서 있었던 광복절 행사 소식을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대표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가난이 되물림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비타트 손미양 사무총장입니다. 이어서 금요일 코너죠. 스포츠에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가 손흥민 선수와 강원FC의 소식을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올해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컸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각양각색으로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후문입니다. 원주 소식 들어보죠. 원주 시민연대 이선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광복절은 더욱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4일에 관련한 행사를 가지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셨다고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이 일본 아베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분노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일 행사에는 시민들이 이제 많이 오셨습니다. 한 네. 700명 정도 오셨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광복은 됐으나 아직까지도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되지 못했다. 네. 특히 이제 그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을 보면 모두가 다 가슴이 메어진다. 네. 일본 아베 정권은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모이셨습니다. 예. 장소는 어디에서 진행이 됐나요? 원주는 우리 시민들이 세 차례 투표를 해서 이렇게 원주 평화의 소녀상을 시청공원에 모시자 이러한 움직임이 4년 전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시청 광장에 시청공원에 원주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 네. 소녀상 앞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주 소녀상 앞에서 6,700명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소녀상은 또 만들 때부터 65개 진보 보수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8월 14일을 기해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소녀상 시민문화제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아베 규탄 시민문화제로 진행을 했고 예. 프로그램은 이제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 집시미단이 있습니다. 이 예. 집시미단이 시를 이렇게 써서 시화전도 했고요. 그리고 행사장 그림을 보시면은 1,004개의 살아있는 나비를 하늘로 올리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고 사죄를 받아낼 테니까 하늘에서 편하게 이렇게 쉬시라 이러한 의미의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원주의 그 아동들 중심의 그 합창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민들이 연주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또 벨라카이오 합창단에서 합창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다양한 문화공사 행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부에서 기념대에서는 아베 규탄 발언을 각계각층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네. 시장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청소년 대표 3명의 학생이 할머니가 돼서 느꼈던 그 심정 같은 나이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베의 그 경제보복을 철회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도 하시는 청소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끝날 때는 이번에는 이제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진짜 이렇게 또 과거를 잊지 말고 진짜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베의 사죄를 받아내야 된다 이러한 참여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결의문도 채택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1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청소년 지킴이단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이 네네.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청소년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 지킴이단은 사실은 3년 전부터 이렇게 매년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발대식을 갖고 계속 활동하는데, 학생들이 그 노 아베라는 대형 현수막에 참여자 시민들의 그 아베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기록하는 현수막도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동참하려고 배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 배지도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을 또 정의기억연대 나눔에 계시는 살아있는 할머니 분들한테 전달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행사도 실제 진행을 준비했던 거는 우리 청소년 지킴이단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 네. 14일의 행사뿐 아니라 지금 한지 테마파크 닭종이 인형전에서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행사와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3일 날 저희 행사 하루 전에 오픈을 했는데, 예. 또 원주에는 한지가 유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지를 가지고 닭종 인형을 만들자. 근데 이제 그 닭종 인형을 만드는 작가들은 또 한지 소녀상을 만들 때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했던 공예인들이시기도 하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한지를 가지고 닭종이 소녀상을 만들어서 아베가 사과할 때까지 네. 위안부 피해자 분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할 때까지 이러한 캠페인을 계속 벌려보자. 이래서 올해 이제 4번째 전시를 오픈을 했고요. 18일까지 전시는 될 거고요.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닭종인형전을 하면서 국회를 비롯해서 청남, 수원, 안양, 강원도는 춘천을 비롯해서 14개 도시의 순회전을 이렇게 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일본 나고야에서 초청 전시를 초청 의뢰가 와서 저희가 다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갤러리를 임대해 주신 그 갤러리 측에서 이 전시를 하면은 갤러리가 문을 닫게 생겼으니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네. 전시가 성사되지 못한 적이 2016년의 역사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나고야에서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올해 닭종인형 하면서 시민들이 나도 소녀상이다. 그리고 내가 소녀상을 지킨다. 이러한 퍼포먼스를 닭종인형 행사장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와 배상이 아니라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 원주에서는 7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지금 수요 집회를 하고 있고요. 예. 소녀상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또 교사분들을 비롯해서 직장인들이 또 잠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집회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적어도 이번은 물러서지 않고 아베가 경제보복을 처리할 때까지는 우리가 매주 수요 집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원주를 보면 또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을 불매하는 보이코트 운동도 이렇게 시민들이 또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각계각층이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다양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민행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진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싸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흐름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시민연대 이선경 대표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수는 모두 15,454명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의 보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후손 10명 가운데 7명인 74.2%가 월 소득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재를 털고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가난에 되물림인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헤비타트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반가운 소식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손미향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이 참 반갑게 생각이 되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어요? 네, 한국 헤비타트는 2017년부터 이 소외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돕고자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중에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선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사업비를 마련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 주거 환경이 좀 어떤 편인가요? 굉장히 열악한 편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에 많이 들어가 계세요. 또 심지어 본인이 유공자라는 걸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네, 어쩌면 굉장히 칭찬받고 자랑해야 될 부분인데도 자식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실사를 나가가지고 저희가 사진도 찍고 현장 상황을 보고 하는데 독립유공자 이 표가 그 집 앞에 이렇게 있어요. 붙어 있는데 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정도로. 참 힘든데. 예, 네. 어렵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주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게 될까요? 주거 지원 형태가 일단은 주거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집 고치기로 진행을 합니다. 네. 저희 사업관리팀에서 직접 실사를 진행하고 가장 연세가 많으신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안락한 주거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주거 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선정이 완료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2017년부터 시작했고 작년까지 4가정을 지원해 드렸고요. 네. 올해는 이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조금 후원금이 조금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원 과정을 늘려서 올해는 5가정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총 9가정의 수혜를 받으시게 됐고요. 예. 가정 선정은 1차적으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사례를 추천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정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3월에 저희가 보훈처와 MOU를 맺었고 더 많은 분들을 찾아내고자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거 지원을 받을 대상자 가운데 특별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기억나는 한 후손분께서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었고 본인이 또 6.25 참전 용사로 활동한 분이 계세요. 네. 그 집안 전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아주 귀한 분들인데 한 집안에서 한 명이 나와서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기도 쉽지 않은데 2대에 걸쳐서 오직 나라를 위해 충성한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하시는 가운데 아주 심한 핍박하고 고문을 받는 과정들을 보고 듣고 자라면서도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애국심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 뜻을 이어가셨다고 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더 잘 되셔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이 네, 그렇지 맞습니다. 못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업은 어떤 단계인가요? 올해 저희가 이제 지원하게 될 그 5가정의 선정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네. 1차적으로 상반기에 한 가정의 주거 개선 사업은 마무리했고 네. 안락한 보금자리가 이미 제공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8월 지금도 아직도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예.
이번 어제 8.15를 기점으로 모아진 후원금으로 저희가 9월부터 주거 개선 사업을 이제 진행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해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3년째 해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수록 보다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의 주거 개선 사업이 좀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으로 동참하는 게 무엇보다 귀한데요. 우선은 저희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온라인 지지 서명에도 동참할 수 있으시고요. 네. 이미 지금 캠페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참하셨습니다. 감사하네요. 예. 네, 그리고 정기 후원이나 일시 후원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후원 약정을 해주시면 그 후손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쓰일 것이고요. 회사나 단체도 후원을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나 단체가 한 가정씩을 매칭해서 어,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해비타트의 손미양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화제의 스포츠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입니다. 자, 미 프로야구에서 새로운 기록을 쌓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주일 아침에 애틀랜타 원정 경기에 등판해 13승에 도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역사 143년이 됩니다. 네. 근데 자책 방어율이 지금 미국의 68년에 밥 깁슨이라는 사람, 그분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있을 때 자책 방어율이 1.12야. 이것이 이제 최고 143년 역사의 그 투수로서는 1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류현진 선수 5번째로 지금 22경기에 나와서 12승 2패 1.45 아니겠습니까? 네. 대단한 거죠. 예. 자, 일요일 아침, 18일 아침 8시 20분에 그 원정 경기입니다. 지금 동부지구 선두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 등판하게 됩니다. 네. LA 다저스는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죠. 자, 여기서 과연 그 류현진 선수가 어떤 그 투구를 보여줄 것이냐. 네. 지금 뭐 아주 좋지 않습니까? 22경기 나서 12승 2패 1.45.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류현진 선수가 지난 5월 8일 경기를 해가지고 9이닝 동안 4안타 무실점 완봉선을 거둔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강하고, 그리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이상하게 자기 안방에서는 약해요. 네. 자기 안방에서 4승 2패 그 점수를 넉점 이상을 줍니다. 네. 근데 원정 경기에서는 6승 무패 1.32, 한 점 조금 더 주고,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예. 브레이브스는 자기 안방에서는 약하고 예. 남의 구장에 가서는 잘한단 말이죠. 예. 이것이 좀 재밌는데, 과연 류현진 선수가 23번째, 앞으로 류현진 선수가 등판할 수 있는 기회는 한 8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자, 류현진 선수 과연 13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관심인데, 벌써부터 언론들은 뭐 사이 영상 강력한 그 영순이고요. 네. 아유, 류현진 선수 13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유럽 프로축구가 지난주에 개막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퇴장 징계로 2게임 출장 정지인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토트넘이 일요일에 강호 맨체스터 시티전에 손흥민 선수의 부재로 3골차 이상으로 질 것이라고 영국 언론이 보도를 했네요. 작년에 뭐 20골에 도움 10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그 선수협회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78경기, 뭐 11만 600km를 그 경기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네. 제일 혹사당한 선수다 이렇게 보도록 나왔었는데, 네. 자, 손흥민 선수는 25일 뉴캐슬전에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네. 작년 연말에 37라운드에 퇴장을 당하기 때문에 징계 3경기를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일요일 새벽 1시 반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이제 토트넘이 이제 경기를 갖게 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알리 선수도 지금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해요. 작년 금년
그는 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맨체스터 시티는 아랍에미리트의 왕자가 구단주예요. 네. 하는 분이 돈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1대4로 질 것이다. 이렇게 잉글랜드 언론이 보도했네요. 예. 그 이유는 뭐냐?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그런다. 뭐 이렇게 이유는데 어떤 3골 차로 질 것이다. 네. 손흥민 선수가 나와야만 토트넘이 전력에 확실하게 올라가서 예. 그 전력으로 우승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고요. 예. 유럽 축구 5개 리그, 5개국의 5개 리그에 우리나라 선수가 16명이 좀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뭐 석현준 선수가 그 프랑스에서 그 랭스에 있는데 골 넣고, 황의조 선수가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때 분데스리가 이재성 선수가 뭐 도움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일요일 새벽 2시에 그 스페인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 지난번 폴란드에 열렸던 24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팀 우승이시키면서 골든볼을 차지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일요일 새벽 2시에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 출전할 것이냐. 예. 근데 코랄 감독이 그렇게 이강인 선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아. 그러나 발렌시아 구단주인 싱가포르의 돈 많은 림 구단주는 이강인을 써라.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내일 밤 10시 반에 마인즈는 지동원 선수가 있습니다만 지동원 선수는 이제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자, 이강인, 정우영 선수가 빅리그 일부 리그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네. 관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목표를 잡고 있는 강원FC가 주일 저녁에 수원 삼성과 경기를 갖게 되죠. 그것도 춘천에서 있습니다. 네. 그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려면은 그 국내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3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3위 안에 들어도 이 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강원 FC가 4위예요. 11승 6무 8패. 네. 1위가 이제 우승현대, 2위가 전북현대, 3위가 FC 서울, 5위가 상주, 6위가 대구. 근데 내일 저녁 8시에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수원 삼성과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예. 지금 뭐 강원 FC가 좋아요. 지금 지난 주 일요일에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호 FC 서울과 0대0으로 비기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3경기 1승 2무란 말이죠. 예. 상승기를 타고 있고, 또 강원도민의 열렬한 지금 성원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 내일 저녁 7시 그 수원 삼성과의 경기,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가보고 싶은데 많이 가서 응원해 주시고요. 꼭 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개막전 장소 문제도 그런 것 같고요. 또 독도에 대한 영토 표기 문제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와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각국 단장 회의에서 이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와 독도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무역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8월 15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또 이제 우호의 그런 경축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그 내년 도쿄 올림픽의 33개 종목 7월 24일부터 개막이 됩니다. 네. 여기에 야구와 그 여자 소프트볼 경기가 바로 후쿠시마 2011년에 이 원전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결국에 방사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경기가 열립니다. 예. 약 67km하고, 그리고 또 성화봉송이 또 된다고 그래요. 성화봉송이야 뭐 선수들한테는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후쿠시마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농수산물 를 갖다가 다 선수촌에 공급한다고 하죠. 네,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는 2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이 각국 206개 IOC 회원국 선수단 단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예. 이때 정부하고 그 체육회가 강력하게 그 제3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 과연 그 방사능이 없는지 안정성 검사를 해달라, 강력하게 그렇죠. 예정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지도를 보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네. 이건 얘기 안 되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때도 IOC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독도를 표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도 우리가 독도 표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일본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죠. 그럼요, 말이 안 되죠. 예. 항의문을 보냈고요. 이 문제도 아마 오는 20일부터 22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선수 단장 회의에서 강력하게 얘기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떠나서 정말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답게 치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럼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화제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낮 1시 3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